아침에 나오셔서 아마도 머리가 맑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저도 머리가 그렇게 맑진 않습니다. 근데 고3 되면 지금 시간이 가장 머리가 쌩쌩해질 시간이거든요. 자, 논술 전형이 무엇이고 그리고 학교별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는 이후에 들어오실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고요. 저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사고력 통합 논술이라고 붙였습니다. 문해력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 문제도 못 푸는 거는요,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수업은 아이들이 유치원 때는 있었던 사고력이 다 사라지거든요. 우리 아이 천재라는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창의적이고 논리적이야. 근데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까지 잠재적으로 갖고 있던 이 사고력을 끌어내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고력 통합 논술이다. 자, 요 자료 있을 거예요. 네, 요 자료. 요 자료 말고 제 수업 안내서가 있긴 한데, 푸릇푸릇한 거 있습니다. 뇌 그려 있는 거. 뇌 그려 있는 거. 뇌 그려져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사고력과 문해력을 레벨업하는, 그래서 수능과 논술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찾은 건 아니고요. 찾는 과정이다. 제 양력은 이렇고요. 제가 학립논술에서는 2006년부터 고1도 했었어요, 예전에. 지금 안 하죠. 근데 고2 논술, 고3 논술 쭉 진행해 왔습니다. 어머님들 대상으로 한번 사고력 테스트,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고력 테스트 하겠습니다. 사고력의 실체가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7월이 중요한 일 뭐가 있죠? 기말고사 종료 시점. 파리 올림픽 얘기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아버님이라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또 기억하실 거는 고3 일정도 좀 아셔야 되죠, 지금은. 7월 11일 날 모평 있죠?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중요한 일은 아이들의 입시 일정이죠. 파리 올림픽 얘기 나온 김에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이걸 소재로 해서 사고력이 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신 적 있죠? 도쿄올림픽에서 나왔던 겁니다. 사람들이 직접 표현하기도 했었죠. 자, 아래는 뭘까요? 벤 다이어그램, 인스타그램, 픽토그램, 노모그램. 뭐죠? 픽토그램을 말씀하셨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뭐죠? 자,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거는 개념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독해가 쉽죠. 하지만 개념어를 잘 모르고 있으면 영어 단어 유추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은 어느 교과에 나오는 거죠?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뭔가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집합을 패곡선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뭐죠? 동호반복 같을 거예요. SNS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인 거고요. 인스타가 뭐냐면요, 별로 아로색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램이란 거는 어떠한 그림이나 기호나 문서거든요. 그램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별로 아로색인 인스타 아시잖아요. 별로 아로색인 기록이나 문서나 그림을 인스타그램이라 합니다. 픽토그램은요, 앞에 보면 픽토니까 뭐겠어요? 학생 뭐겠어? 그림이지?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 그림으로 기호를 하거나 상징한 것들이 픽토그램이죠. 노모그램은 들어보셨나요? 노모그램은 이것도 수학적 용어인데요. 세 개의 변수를 평면적으로 기술한 것,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노모그램입니다. 이른바 계산도표라는 겁니다. 이런 용어 처음 들어보셨죠? 고2 때는 어휘력이 넓지가 않습니다. 깊지도 않습니다. 고3 되는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어휘를 많이 습득을 해야 돼요. 개념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개념어가 모이면 그게 뭐가 되죠? 생각을 이룹니다. 바로 생각의 집인 거죠.
제가 고3 논술 수업하면서 어머니도 잘 생각해보세요. 논술은 정의가 뭐죠? 논리적으로 기술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쓰기 위해서는, 자, 쓰는 거 논리적으로 써야 돼요. 그 논리적으로 쓰기 전에 전제되는 게 뭡니까? 글을 적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느끼는 거는 10년 전, 그리고 제가 처음 왔던, 계산이 힘드네요. 2006년이니까. 18년 전으로 비교해보면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이 천양지차입니다. 학생 천양지차가 무슨 뜻이지? 아, 수업할 때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사자성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어 있죠?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 되게 유명한 얘기죠. 그때 학생이 뭐라고 그러죠? 아직 겨울이 안 왔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의 문해력이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독서 안 해서 그래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이미 지금 고2 여름방학 들어갔어요. 책 읽을 시간 없습니다. 따라서 공부는 교과에 나오는 개념어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출발점이고요. 요거는 수능이나 논술은 공통적 지점입니다. 개념을 많이 알아야 사고를 형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내친 김에 테스트 하는 거예요. 논술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림은 나오는 게 아니라 글로 나오죠. 가라를 분류해라. 그럼 어떻게 분류할까요? 학생한테 물어볼까요? 어떻게 분류할까요? 두 개씩. 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떠오른 거는 종목별로 한번 분류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가나는 뭐죠? 그쵸, 구기 종목. 다라는요? 격투기 종목이라고 부르죠. 그게 분류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분류할 수 있을까요?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없나요? 가다를 묶고 나라를 묶을 수 있죠. 그죠? 표현 방식 측면에서는 가다와 나라를 묶입니다. 논술에서는요, 공통 주제를 줘요. 쟁점을 주고 그걸 통해서 분류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성대, 한국외대, 그리고 경희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차마 글을 올리면 시간도 길어지고 어머님들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파리올림픽 픽토그램, 요 앞에 있는 픽토그램은 도쿄올림픽 픽토그램입니다. 1964년 말고요. 2008년도 도쿄올림픽입니다. 자, 그러면 연습되셨죠? 좀 아까 했던 겁니다. 좀 아까 앞에서 퀘스천 2 같은 경우는 분류하라 했을 때 무엇을 쟁점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근데 논술은 그걸 알려줘요. 논술 문제는. 공통 쟁점을 주고요. 거기 통해서 분류해라, 비교해라, 혹은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으면 비판해라, 그리고 자기 견해를 밝혀라, 혹은 그래프 도표 분석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쫙 구성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살펴본 거죠. 구기와 격투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그럼 좀 어려운 거 들어갈게요. 표현 방식의 측면입니다. 가나와 가, 두 개의 무리와 나의 공통점 뭐고 차이점 뭡니까? 이런 걸 논술에서 물어봐요. 공통점 뭐죠? 그죠? 운동 종목의 표현 방식입니다. 아, 운동 종목의 픽토그램이죠. 그러면 차이점 뭘까요? 표현 방식의 차이점. 이쪽은 어떻죠? 인간이 등장하지만 이쪽은 인간, 즉 운동선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속성이 어떠냐면 저쪽은 역동적이고 이쪽은 어떻죠? 정적이죠. 그런 게 비교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걸 문제를 낸다니까요. 저는 그냥 글이 아니라 픽토그램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파리 올림픽 픽토그램인 건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나요? 좀 더 기하학적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심층적인 사고력이 드러납니다. 왜 파리 올림픽의 픽토그램은, 예전의 픽토그램은 다 비슷하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이 나타나 있고 그 종목에 기구가 나타나 있고 역동적 표현합니다. 대단히 정적인 표현입니다. 좀 더 기하학적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수가 배제됐을까요?
생각하시라니까 머리가 아프신 거죠? 운동, 패럴림픽이라는 거 있어요. 패럴림픽 누가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하죠. 운동 앞에서는 개인은 평등해야 됩니다. 개인에 대한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평등인 겁니다.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자는 의미. 다양한 개인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픽토그램이 이렇게 구성된 거고요. 역시 프랑스는 파리는 무엇의 도시다? 인권 얘기를 하는데 뭐 예술의 도시다. 예술적 표현이잖아요. 이런 거 처음 나왔거든요. 뭔가 달라 애들이. 그죠? 근데 사람들의 평은 뭘까요? 직관적 이해 안 된다. 궁금하시면 파리올림픽 픽토그램 중에 서핑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뭔지 모릅니다. 자, 지금 이걸로 거의 제가 15분을 허비했는데 사고력의 본질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픽토그램 소재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논술 문제 구성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분류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좀 전에 뭘 했죠? 파리 올림픽 픽토그램에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수업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과 지식을 암기식 학습하는 거는요. 내신 대비 수능 대비 잘 될까?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내신과 수능의 3등급. 그 논술 불합격의 길로 가는 거고 사고력 통합 논술 이 수업을 통해서는 사고력과 문해력이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내신, 수능, 논술 세 개 다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 2등급 되려면 사고력이 통합적 사고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논술 합격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인사드릴 시간도 없었지만 말씀드릴 시간도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요. 요 강의 소개의 특징은 제 수업 소재, 제 수업을 소개하는 프린트물 통해서 참조하도록 하시고요. 수업 구성이 이렇습니다. 1교시 때는 사고력 훈련합니다. 독해법 강의하고요. 유형별 쓰기 방법 강의하고요. 수능과 논술 기출문제를 분석해 볼 겁니다. 2교시 때는 썼던 문제에 대한 풀이와 첨삭 그리고 쓰기를 진행하고요. 답안은 1:1 첨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교시 때는 2교시에서 썼던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할 거고요. 기출 논술 문제 해설을 통해서 채점 기준을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물론 3시간 동안 이것을 쉼 없이 간다는 거는 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잘 따라와야겠죠. 커리큘럼, 그래서 제 커리큘럼의 내용은 사고력 신장, 사실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력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사고력의 단계입니다. 사실적 사고력, 어떤 대상이나 사실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적 사고력이고요. 추론적 사고력은 텍스트의 맥락이나 의미를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추론적 사고력이다. 그래서 단계별로 수업할 겁니다. 그리고 요 과정이 끝나면요. 9, 10월에 8, 9, 10, 11월 중에 8회차부터 11단계는 10월에서 11일, 10월에서 11월까지 그때 진행할 거고요. 비판적 사고력까지 마무리한 다음에는 이제 시나 소설의 독해법 요거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수업을 고2 커리큘럼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까 픽토그램을 통해서 어민들 때 평가했던 거 뭐죠? 어민들 대상은 제가 평가한 거예요. 사고력 평가한 거죠. 그러면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논술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고력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하죠? 표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고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분석력이 있고요. 자, 사실적 사고력과 추론적 사고력으로 구분되는 이해분석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논 능력, 창의력, 사고력의 단계입니다. 선행 사고력이 이해가 되어야, 숙지가 되어야 후행 사고력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문제 구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고력 단계별로. 그래서 보시면 요야, 비교, 평가, 입장 선택, 설명, 분류, 자료에서 문제 해결. 요것이 논술 문제에서 나오는 8가지 8대 유형입니다. 요거를 고2 때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고 고3 때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개강 안내. 제 수업은 금요일 날 6시 반에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논술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실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자마자 사고력 테스트를 해서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